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무더위가 이어진 가운데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포항 31.8도, 경주 32.7도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았습니다. 내일은 동풍이 불면서 울진 지역에서 오전 한때 비가 내리는 가운데 아침 기온 20에서 23도, 낮 기온은 25에서 27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먼바다에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정부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배치 지역을 성줍 성산리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경북도의회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웅규 경북도의회 의장은 사전 협의나 동의도 없이 경북 성주 지역을 결정한 것은 전면 무효라고 주장하고 사드 배치 지역과 관련한 일방적인 밀실 결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도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 방어는 불가능하고 미군 기지만 보호하는 사드 배치는 군사적 실효성도 없고 자주적 결정 과정도 무시된 것이라며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가 지난해 7월 경영 쇄신안을 발표한 이후 사업 구조 혁신에 대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포스코는 폰유텍 등 계열사 구조 조정 34건과 포스코건설 사우디 PIF 지분 매각 등 자산 구조 조정 12건 등 46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까지 10여 개의 계열사를 매각하거나 합병했고 하반기까지 자산 정리 등 54건에 대한 사업 구조 개편 작업을 진행합니다. 경주시의 독리생가 복원 사업이 경주시의회 제동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30억 원을 들여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독리생가에 본체와 사랑채 등의 시설을 오는 2018년까지 복원하겠다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최근 시의회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주시의회는 독립모걸 문학관이 이미 조성돼 있는데 유사시설에 예산이 중복 투자돼 낭비될 수 있다며 이를 부결시켰습니다. 경주시는 이미 5억 원의 부지 매입비를 확보한 상태라며 시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릉도 수의사가 유기견을 대상으로 외과 수술을 실습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일부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동물병원 원장 A씨를 도와 수술한 공중방역수의사 B씨는 경찰에서 실력 향상을 위해 연습 수술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공수의사 A씨는 동물을 아끼는 마음에서 필요한 수술을 했다며 아직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사 장비나 진료 기록 없이 수술한 데다 유기견 등록도 하지 않고 안락사시키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만큼 보강조사를 통해 동물병원 원장 A씨의 혐의를 입증할 방침입니다. 경북 지역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에서 학업을 중단한 초중고등학생은 1,054명으로 2014년 1,200여 명에 비해 크게 줄었고 2013년 1,500여 명과 비교하면 500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원인은 교육청이 학생들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2013년부터 본격 추진한 학업 중단 숙려 제도인 뉴스타트 프로그램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울진 한울원전 5호기가 9차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치고 어젯밤 발전을 재개해 오는 15일 오후 9시쯤 100% 출력에 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비 기간 동안 한울 5호기는 스위치 야드 용량 개선을 비롯해 원자력 안전법과 전기사업법에 따른 주요 기기와 설비에 대한 법정 검사를 마쳤습니다.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손준우 교수팀이 수소를 더 씌운 바나디움 산화물을 이용해 기존의 수소 저장 소재를 보완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손준우 교수는 이번 연구는 새로운 수소 저장 소재로 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계 주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을 더 발전시키면 수소 자동차의 성능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 해양경비안전선은 본격 피서철을 앞두고 고래불 해수욕장에서 인명구조 합동훈련을 했습니다.
너울성 파도 유입에 따른 익수자 발생 등 해수욕장의 다양한 사고 상황을 가정해 실시한 이번 훈련에는 포항해경과 경상북도, 영덕군청 등 4개 기관 200여 명이 참가했으며 해경은 앞으로 지자체 중심의 해수욕장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어제 약속의 땅 포항에서 롯데 자이언츠를 물리치고 꼴찌 탈출에 성공한 삼성 라이온즈가 오늘 오후 6시 반 포항 야구장에서 주중 3연전 두 번째 경기를 치릅니다. 삼성은 김기태를 선발로 내세워 롯데 송승준과 맞대결을 펼치는데 지난달부터 임시 선발로 나서고 있는 김기태 선수는 매 경기 호투를 펼치며 무너진 삼성 마운드의 구세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삼성은 구자욱이 복귀하며 타선에 무게감이 실린 데다 주전 선수들의 타격 감각이 살아나고 있어 2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2016 KBO 총재배 전국 여자 야구 대회가 오늘 16일부터 경주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 37개 팀 1,10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하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창단된 경주시 마이티 여자 야구단도 출전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12세 이하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도 오는 23일부터 경주에서 열려 250개 팀 17,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어서 경주시는 500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준비되는 7월을 맞아 자치단체장들이 중앙부처를 찾아 역점 사업의 시급함과 타당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최근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 신정동진항 특화공항 조성 사업과 강구 해상대교 건설 등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임광원 울진군수도 김관용 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내년 도비 예산에 해양 바이오 산업 임대형 공장 건립 등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울릉군도 울릉공항 건설과 사동항 2단계 사업, 에너지 자립섬 조성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정부와 경상북도에 거듭 요청했습니다. 전국 시군 구청장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에서 울릉군이 A등급을 얻어 경북도 내 2위로 평가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전국 21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약 이행과 2015년 목표 달성, 주민소통 등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는데 울릉군은 도내 군부 1위, 전체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울릉군은 상반기까지 45개 공약 사업 중 21개는 완료했고 24개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커피와 아이스크림, 제과 등의 제품을 유기농이라며 팔고 있는 전국 휴게 음식점 8,000여 곳을 단속한 결과 일부 음식점에서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커피나 허브차에 유기농이라는 말을 쓰는 등 위반 사례 8건을 적발했고 4개 업체는 형사 입건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농관원은 제품의 유기농 인증 여부를 확인하려면 인터넷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주시는 문무대왕 실경 뮤지컬 만파식적을 오는 29일부터 4일간 매일 저녁 8시 문무대왕 능 앞 특설무대에서 공연합니다. 이번 뮤지컬은 시도비 2억 9천만 원을 들여 23곡의 창작곡으로 구성됐고 문무대왕릉 주변 실제 경치를 배경으로 공연이 펼쳐집니다. 경주시는 이번 공연에 5천여 명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서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올 여름 들어 폭염으로 2명이 사망하는 등 온열 질환자 발생이 늘자 온열 질환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방문보건 전문요원 220명을 투입해 심혈관계 질환자를 파악하고 온열 질환자 발견 시 신속히 응급조치를 한 뒤 의료기관으로 후송하는 등의 대응 매뉴얼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방송과 계도를 통해 경북도민들에게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건강 수칙을 알리고 포스터와 리플릿 등 홍보 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폭염 시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포항지철소가 여름철을 맞아 다양한 건강관리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까지 제철소 내 고열 작업장 등 26곳을 대상으로 열중증,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해 순회 진료합니다. 또 야간 근무자들을 위해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수면실을 운영하고 공장별로 제빙기와 냉온수기를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떠났을 때 살아생전 못해준 정성을